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힘의 평형 그리고 힘의 합성, 즉 합력, R자임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그게 무슨 법칙이었죠? 다른 말로? 맞아요. 관성 법칙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하도록 할 텐데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어디부터냐면 교과서는 22쪽부터 시작하네요. 22쪽부터 우리는 약 26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번 차씩 그리고 뒤에 한 차씩 더해서 총 두 차씩 동안 나갈 거예요. 22쪽부터 26쪽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첫 파트 바로 뉴턴 운동 제2법칙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설명하려면 먼저 가속도랑 그리고 힘, 질량 이들의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만요. 마이크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볼게요. 가속도와 힘의 관계. R자 힘이라고 썼는데요. 네, 가속도와 R자 힘은 어떻게 될까?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질량은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죠? 즉 질량은 변하지 않게 둡니다. 즉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R자 힘의 크기에 뭐 한다? 잠시만요. 비례한다 라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가속도 기호로 acceleration A라고 썼죠? A가 R자 힘 바로 힘 기호 라지 F. A가 F에 비례한다. 이 가운데 이 기호는 비례한다는 기호예요. 오케이. 그래서 뉴턴의 운동제 2법칙을 알기 위해선 확인하려면 가속도랑 힘 그리고 가속도랑 질량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 가속도와 R자 힘의 관계를 봤더니 실험적으로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가? 가속도는 R자 힘에 비례하더라. 그럼 얘네의 실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23쪽 교과서 23쪽 아래 나와 있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는 당연히 축을 그려야겠죠. 축이 뭘까? 가속도 시간이니까 A, T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럼 이게 어떠한 형태를 띠는가? 라고 한다면 가속도가 힘에 비례한다며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AT 그래프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거 바꿀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가속도 시간이 아니라 가속도 힘 그래프죠. 왜? 지금 가속도랑 힘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가속도 시간이 아니라 가속도 힘 그래프. 그럼 여기도 T가 아니라 F입니다. 미안해요. 수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비례 관계 어떻게 그려? A가 커지면 F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선 하나 쫙 그리면 되겠죠? 중간중간 한번 표시를 해보면 만약에 힘의 크기가 F일 때 가속도가 A였대. 그럼 만약 힘이 EF면 가속도는 얼마겠어요? 그쵸? 2A가 되겠죠? 만약 더 한 번 더 해서 만약 3F라면 그때 가속도는 3A가 되겠지? 그쵸? 힘과 가속도가 비례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 이번에 속도 시간 그래프가 맞아요. 속도 V, 시간 T.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 요런 식으로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속도 시간 그래프 왜 차이가 나냐? 교과서에 있는 것부터 일단 그리고 보면 얘가 F일 때, 얘가 2F일 때, 얘가 3F일 때래요. 자, 봐봐. F, R자임이 커지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기울기가 도대체 뭘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란 뭘 의미하냐?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선생님, 이게 왜 가속도를 의미하나요? 봐봐. 기울기는 뭔데? 여러분 1차 함수에서 여러분이 수학에서 공부한 1차 함수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자고. 요게 y는 ax 라고 해봐. 가장 간단한 1차 함수죠.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뭐겠어? 기울기는 a겠지?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즉, 요 점과 요 점 찍은 다음에 요 사이의 기울기가 곧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을 테니 요거 기울기 구해볼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요거를 변화량 델타 x, 델타 y라고 해보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델타 x분의 델타 y. 종이 쳤네요. 잠깐만. 이게 기울기잖아. 그럼 요거에다가 그대로 기호를 y 대신에 v, x 대신 t로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만약에 t, v라고 해봐. 그럼 요거 어떻게 바뀔까? t, 시간의 변화량분의 델타 v, 속도의 변화량. 델타 t 바꿔 말하면 걸린 시간분의 요거는 뭐가 되냐?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됩니까? 속도 변화량이 되죠? 야,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뭐였어? 그쵸? 가속도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할 거예요. 자, 기울기는 가속도다. 근데 이거 봐봐. 얘는 F, 얘는 EF, 얘는 3F. 우리 이전 그래프에서 봤잖아. F, EF. 힘이 2배가 됐네? 질량이 일정하대. 그러면은 가속도는 몇 배가 된대? 실험적으로. 2배가 된다고. 그러니 이 기울기도 2배가 된다고. 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며. 얘 3F는 이 기울기 3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 2, 3쪽에 그래프 내용 더 보면 칸이 어떻게 돼 있어? 칸을 써보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어떤 시간이 있어? t라고 하는 시간에 얘가 이때 얘의 속도가 v야. 그러면 같은 시간에 얘의 속도 EF, 이 중간에 있는 파란 선 여기에 해당하는 건 속도가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2배가 돼야 되니까 2V겠지. 그럼 여기 얘는 3V가 되겠죠? 오케이? 자, 기울기가 가속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그럼 가속도와 R자임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
R자임의 크기가 뭐 할 때? 자,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를 보니까 이번엔 힘은 가만히 있어야겠지. 힘이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 힘은 변수가 아닙니다. 이때는 R자임의 크기가 그쵸? 일정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실험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반비례한다. 그럼 반비례한다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까?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 A, 질량 기호가 뭐죠? M, M분의 1에 비례한다. 요게 바로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속도와 R자임의 크기는 서로 비례관계지만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된다. 그럼 이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미안합니다. 가속도 시간이 아니라 이번엔 뭐겠어? 가속도 질량 그래프겠죠. 미안합니다. 자, 그려볼게요. 가속도 질량 그래프니까 A 그리고 M. 한번 그려보면 어떤 식의 실험 결과가 나오냐? 이러한 곡선 형태가 나오더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또 살펴보면 만약에 이때 가속도가 A였대. 이때가. 그런데 그때 질량은 M. R자임을 일정하게 해놓고 질량 M인 물체에 F라는 힘, 일정한 힘을 가했더니 그때 가속도가 A가 됐대. 그럼 이번엔 EM짜리에다가 똑같은 힘, 왜 R자 일정하다 했죠? 똑같은 힘 F를 가했더니 그때는 반비례해서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 A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번엔 3M짜리에다가 똑같은 힘을 줬더니 어떻게 된다? 3분의 1 A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질량과 가속도가 반비례하는구나. 그럼 이러한 경우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려볼게요. V, T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그려지는데요. 요 세 개가 뭘까? 라고 한다면 각각 어떠한 경우냐? 바로 3M, 2M, M일 때 이럴 때의 그래프래. 야, 생각해봐.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 그랬어? 이거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기울기 뭐라 그랬어? 정말 중요해. 기울기 가속도라고 했죠? 이거 진짜 별표 한 진짜 10,000개 쳐도 돼. 엄청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럼 야, 기울기가 질량 M인 경우랑 3M인 경우랑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뭐가 더 커요? M일 때가 3M일 때보다 더 크지? 왜?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옆에 왼쪽 그래프에서 뭐라고 했어?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작다고 했죠. 반대로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는 커요. 질량이 작을수록 이 기울기 가속도는 커진다. 맞네. 이렇게 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를 찝어볼게요. 요때 시간을 t라고 해보자. 그럼 요때는 요때 여기 m부터 볼게요. 그냥. 그럼 이때 만약에 얘의 속도가 v였대. 요때 시간 t일 때. 그러면 그때 EM으로 되면 그때 EM 같은 시간에 질량 EM인 놈은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EM 됐으니까 M일 때보다 2분의 1배 돼야겠지? 그럼 2분의 1 V. 마지막 여기 T
3m일 때는 m일 때보다 기울기가 몇 배여야 돼? 3분의 1배. 그러니 여기서는 뭐야? 3분의 1 V가 된다. 아셨나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러한 그래프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래프가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래프 반드시 축이 뭔지, 그 축에서 뭐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비례관계일 때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까, 반비례관계일 때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그래프 읽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왜? 이 물리학에서 그래프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이따 예제 풀 때도 이러한 그래프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셨나요? 자, 오른쪽 노트 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관성이란 게 나왔어. 관성 언제 했었어? 지난 차시 마지막에 했던 뉴튼 운동 제1법칙 관성 법칙을 다뤘죠. 관성은 그때 뭐라고 했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어떻다고 했죠? 관성이 크다라고 했죠. 학습지 어디 나와 있냐? 학습지 2페이지 중간에 나오네요. 관성의 크기.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나와요. 자, 이 얘기는 좀 더 풀어서 보면,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떠할까? 관성이 크다는 건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는 거니까 잘 안 변한다는 거겠지?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의 변화가 어떠하다? 작다, 적다. 오케이. 그 얘기는 더 다르게 또 바꿔서 얘기해보면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가 어떠하다는 걸까? 자, 운동 상태의 변화, 이게 뭔데? 운동 상태의 변화, 운동 상태가 뭔데? 속도잖아. 그럼 운동 상태의 변화는 가속도지. 즉 가속도의 크기가 어떠할까? 작다라는 거야. 요렇게 쭉 관성에서부터 풀었어도 되는데 실제로 그런가?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의 크기가 작을까? 그래프 봐봐. 실험적으로 어떻게 나와?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속도랑 질량은 반비례 관계다. 아셨나요? 자, 이거를 종합한 이 두 개의 관계, 가속도와 알짜임의 관계, 그리고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를 종합한 게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우개가 어딨냐? 여기 있네요. 지울게요.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어이구야. 아유, 팔 아파.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도 하느냐? 가속도랑 관련된 법칙이다 해서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가속도 법칙이 뭐냐? 뉴턴 운동 제2법칙이 뭐냐? 물체의 R자 힘이 작용하면 즉 무슨 말이야? F가 0이 아니라는 거죠. R자 힘이 작용했다는 거니까 물리에서 0은 없는 거잖아. F가 0이면 R자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겠죠. R자 힘이 작용하니까 F는 0이 아니야. 그럼 R자 힘의 방향으로 R자 힘의 방향으로 뭐가 생기며? 가속도가 생기며,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뭐에 비례한다? R자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뭐에 반비례한다?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방금 전에 본 바로
알짜힘과 가속도의 크기 관계. 첫 번째, 가속도와 알짜힘의 관계. 두 번째,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였죠. 각각 비례, 반비례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최종 어떤 식이 나오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바로 F는 ma 라는 식이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방금 그 실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A는 M분의 F. 힘이 커지면 A도 커지고, 이번에 질량이 커지면 A는 줄어든다. 바로 되겠죠? A는 M분의 F 또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유명한 F는 ma, 이런 식이 됩니다. 자, 2번 동그라미. 그럼 이러한 힘의 단위를 뭐라고 하는가? 뉴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힘의 단위를 대문자 N, 뉴턴이라고 합니다. 단위를 말 그대로 뉴턴이라 읽어. 그럼 이 뉴턴은 도대체 어떠한 크기일까요? 1뉴턴이란 질량 1kg인 물체를 얼마로? 1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1뉴턴은 어떻게 쓰냐? 1kg 곱하기 m/s 제곱. 자, 단위끼리도 곱셈 나눗셈 가능하다 했죠? 자, 무슨 얘기야? 요거 생각해봐. F는 ma. 밑에다 다시 써볼게. 중요한 식이니까. F는 ma. 자, m의 단위가 뭐야? kg. a의 단위, 가속도의 단위. m/s 제곱. 근데 지금 그 둘을 뭐 한 거야? 곱한 거잖아. 곱한 거잖아. 오케이. 화면에 잘 표현되죠? 그럼 이 단위도 그대로 곱하면 돼. 즉, 1뉴턴은 1kg 곱하기 m/s 제곱이다. 그래서 맨 처음 했었던 물리량과 단위라는 수업에서 제가 단위, 몇 개의 단위로 표현되는가 물리량 또 구분했었죠. 그때 뉴턴은 분명히 대문자 하나로 써 있어서 선생님 이거 하나의 단위로 표현된 거 아닌가요?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라 했죠?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 킬로그램, 미터, 세크라고 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세 개, 초점 들어가 있던 그 세 개의 단위의 조합으로 돼 있잖아. 곱셈 나눗셈 섞여 있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뉴턴의 단위는 킬로그램, 뉴턴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이다 라는 거죠. 알겠나요? 힘의 단위 뉴턴. 자, F는 ma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별표 한 10,000개 쳐도 돼. 10만 개 쳐도 돼. 알겠나요? 자, 5개념 체크한 다음에 요 가속도 법칙,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5개념 체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5개념 체크. 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맞을까요? 이거 많은 학생들이 이거 헷갈려해요. 운동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왜? 여기 봐봐. 알짜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고. 가속도도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우리 맨 처음 물리량과 단위에서 집어봤었죠? 가속도도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뭐의 방향 같아? 알짜힘의 방향과 같다고. F는 M에 나오잖아. 질량은 방향 없지. A는 방향 있어. 그러니 F랑 같은 방향일 거다. 오케이?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한다. 요건 맞죠? 물체의 운동 방향 뭐예요? 속도의 방향이랑 같냐고 물어본 거겠죠? 다르죠? 우리 이전 학습지 2번 차트에서 많이 봤잖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을 때는 물체의 속력은 느려진다. 했었잖아. 그런 케이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만약 O라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즉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인데. 오케이? 이거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아셨나요? 그럼 저는 지우고 난 다음에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우고 돌아올게요. 네, 지우고 왔는데요. 이 도대체 가속도 법칙,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무슨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냐?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F는 ma라고 했죠?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 F는 ma라는 식을 제시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려. 맞지? 맞는 말이긴 해. 근데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식의 참 뜻을 알아야 돼. 단순히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여기 그렇게만 이해하면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자, 힘의 정의에서부터 다시 한번 와볼게요. 힘의 정의,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힘이 뭐냐? 힘의 개념이 뭐냐? 뭐예요? 원인이라고 했죠. 원인이야. 무슨 원인? 원인은 항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인과관계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힘의 개념 뭐였어요? 힘은 뭐를? 운동 상태를 뭐 시키는?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즉 힘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운동 상태의 변화, 조금 바꿔 써보면 속도 변화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운동 상태의 변화라는 결과, 운동 상태 속도를 바꿀 수 있다 했지.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속도 변화가 뭔데? 가속도 아니야? 속도 변화는? 아, 힘이라는 원인은 가속도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그럼 만약에 무조건 질량은 다 있겠죠? 물체들 질량. 얘는 M은 고려할 필요 없지. 그럼 만약에 F가 0이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MA는 얼마야? 0이겠지? 그 얘기는 뭐야? A가 0이야. 오케이? 두 번째, F가 0이 아니어봐. 그 얘기는 MA는 0이 아니라는 거고, 그 얘기는 A는 0이 아니다. 선생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자, 이제 뜻풀이 한번 가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한 거. 힘, 원인이 있어야, 알짜임이 있어야 0이 아니어야 가속도가 0이 아니다.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하는 말이야. 그럼 힘이 없으면 당연히 원인이 없으니 가속도도 0이겠지. 가속도가 안 생기겠지. 오케이? 즉 F는 MA는 단순히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뉴턴의 1법칙으로 다시 가보자. 운동 제1법칙. 운동 제1법칙은 뭐야? 알짜임이 0일 때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 즉 정지한 놈은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놈은 속도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요 말이잖아. 1번 동그라미 요거 빨간색. 알짜임이 0일 때 가속도가 0이다. 속도 변화가 없다. 즉 관성법칙, 가속도 법칙은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도출이 된다는 얘기지. 단순히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게 아니라. 아셨나요? 좀 연결을 지을 수 있겠어? 이게 내가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야. 힘이라는 개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힘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 운동상태 변화, 즉 가속도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런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봤더니 그 힘과 가속도가 비례하더라. 즉 힘이 있어야, 알짜임이 있어야 가속도가 있다. 그런데 그 알짜임이 그 알짜임이 없으면 가속도, 운동 변화, 결과, 오케이? 결과, 가속도도
없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운동 제1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에서 이미 다룬 거지. 즉 1법칙, 2법칙을 따로따로 보고 외울 게 아니라 이 힘이라는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1법칙과 2법칙은 알아서 딸려오는 줄기라는 거지. 다 그냥 쭉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1법칙은 이거, 2법칙은 이거 이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F는 ma란 말 속에 관성법칙, 즉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제 말이 제가 하고 싶은 이 뜻이 좀 전달이 되었나요? 무슨 얘기인지 대략 감이 좀 잡혀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학습지 4페이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예제가 5개나 실려있네요. 일시정지 한 다음에 현재까지 공부한 개념들을 토대로 꼭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비록 당연히 처음 푸는 거라 어려울 수 있어요. 비록 어렵더라도 혼자서 한번 최대한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이어서 시청하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꼭 일시정지하고 풀어봐야 합니다. 오케이? 저는 일단 바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꼭 일시정지한 다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 미끄럽대.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 무슨 얘기야? 마찰력이 없구나. 여러분들은 마찰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당연히 모를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 1에서 마찰력을 구하라는 문제도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역학, 이 운동 부분, 힘과 운동 파트를 볼 때 대부분 미끄러운 수평면 또는 저항을 무시한다, 마찰을 무시한다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마찰력이 없는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 자, 첫 번째 단서 문제 처음부터 항상 읽으라 했죠. 정지에 있는 질량이 3kg인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하게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정해줬네요.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15N의 힘을 작용했을 때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래.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선생님 아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 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아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길게 한 5분, 6분, 7분 동안 얘기한 거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어쨌든 최종 이게 수식적으로 F는 ma,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요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부작정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요게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만 외우지 말란 얘기였어요. 알았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시.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중요해요. 자, 보자.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15N에 그럼 F는 얼마야? 지금 알짜 힘? 플러스 15N은 M 얼마? 3kg. 얼마가 나와야 딱 맞을까? 양쪽이? 5m/s 제곱. 이게 바로 A라는 거죠. A는 플러스 방향으로 5m/s 제곱의 크기를 갖는다. 알았나요? 자, 예제 2번 볼게요. 질량이 5kg인 물체가 플러스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일정한 크기의 질량이 일단 단서들 질량이 5kg인 물체가 플러스 방향으로 10m/s의 속도로 움직이다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 몇 초 만에? 5초 만에 정지했대요.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을 구하면 자, 알짜 힘 F를 구하려면 질량과 가속도를 알아야죠. 질량은 문제에 5kg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A를 구해야 돼. A 어떻게 구해?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의 변화량. 즉 걸린 시간분의 속도예요.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죠. 자,
그럼 속도 변화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 일단 걸린 시간은 5세크 5초. 처음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 처음 속도 빼야 되지. 나중 속도가 얼마야? 정지해 때문에 0. 처음 속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10m/s였대. 그러면은 처음 속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10m/s였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m/s 제곱. 아, 요게 A야 지금. A 구했네. 가속도 질량 5kg. 그럼 어떻게 돼요? 합하면 10N이죠. 끝이야? 10N은 맞아. 뭐까지 생각해야 돼? 힘이니까. 방향까지 생각해야겠지? A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m/s 제곱. 그러니까 F는 5kg M A 마이너스 2m/s 제곱은 마이너스 10N. 아, F는 마이너스 10N이구나. 알았나요? 항상 방향도 같이 고려해줘야 돼. 예제 3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 1kg, 2kg인 두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여 B를 12N의 힘으로 당긴다. 원래 이런 식의 문제는 항상 그림을 보통 주어지거든요. 근데 왜 저는 그림을 안 주어졌을까? 여러분들의 약간 물리 문제 독해 능력을 좀 올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안 그려준 거야. 한번 그려줘 볼게요. 보통 모의고사 문제는 다 이런 식, 요런 물체 A, B를 뭐 했다면은 그림 다 그려줍니다. 자, 물체 A, 물체 B를 어떻게 했대? 실로 연결하여 B를 당긴대. B를 12N의 힘으로 당긴다. 이때 A, B의 가속도의 크기와 A,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R자임의 크기를 각각 구하면 단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자, 요런 문제 아까 말했던 그런 맨 처음 물리학원 제가 소개할 때 했던 말들의 대표적 예시예요. 분명 우리는 F는 MA라고 하는 식만 딱 공부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으래. 바로 뭐야? F는 MA라는 개념에서 보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라라는 거야. 많은 유형의 문제들. 요런 건 연습을 해야 풀 수 있어요. 자, 요걸 풀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 노트 한번 가볼게요. 실로 연결된 물체 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해요. 실로 연결된 물체. 하나의 힘으로 12N이죠. 이 문제를 따지면 12N 하나의 힘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물체를 당길 때, 야,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B를 당기면 A도 어떻게 될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생각해봐. 친구들끼리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맨 앞에 놈이 가운데 놈 당겨. 그럼 얘가 잡고 있으니까 끝에 놈도 어떻게 해줘? 세 명이 손 잡고 있으면 같이 딸려가지. B를 당겨도 A도 같이 딸려온다고. 동시에 여러 개의 물체를 당길 때는 물체들의 질량을 모두 더해.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한 개의 물체로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한 개의 물체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고, 그거는 조금 더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로 연결된 물체들에 대해 조금 익숙해졌을 쯤에 좀 더 심화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한 개의 물체로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요 그림은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하나의 물체. 그럼 하나의 물체로 보여야 되니까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A 더하기 B인 물체에 얼마의 힘? 그대로 똑같이 12N의 힘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된다는 거야. 이 노트 내용이. 실로 연결된 물체. 자, 그럼 A 같은 경우는 몇 킬로그램? 1kg. 얘는 3kg.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4kg 짜리 한 물체로 봐도 된다고. 야,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문제가 간단하냐?
F가 12N이고 M이 4kg이야. A는 어떻게 될까요? F는 MA니까 4 곱하기 얼마가 12겠어? 3m/s 제곱이겠죠? 어떤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3m/s 제곱. 이렇게 움직인다고. 아, 그럼 두 물체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 3m/s 제곱. 아니 선생님, 요거는 두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가속도인데 어떻게 A, B의 가속도라고 볼 수 있나요? 잘 봐. 실로 연결된 물체의 경우는 둘은 운동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얘가 움직이는데 얘가 안 움직일 수 있을까?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이 팽팽하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은 실이 끊어지거나 실이 늘어나야겠지. B는 움직이는데 A가 멈춰 있으려면. 근데 실이 팽팽해. 늘어나지도 않아. 그럼 B가 움직이려면 당연히 끌려간 A도 같이 움직이겠지. 그럼 A가 더 빨리 움직이거나 더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을까? 아니지.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무조건 B가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즉 실로 연결된 물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V도 같고 A도 같아요. 속도와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3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고요. B도 3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합니다. 당연히 이 두 물체의 속도도 같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합니다. 실로 연결된 물체. 이것도 진짜 중요해. 한 물체로 봐야 하며 한 물체로 보는 거 자체가 지금 속도와 가속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운동 상태일 수밖에 없으니까 V랑 A가 같기 때문에 한 물체로 합쳐서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얘나 다 3m/s 제곱. 이 거대한 한 물체의 가속도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m/s 제곱. 얘도 3m/s 제곱. 오케이? 자, R자임 구해볼게. 각각한테 가해지는 R자임의 크기. 야, R자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야 돼? 각 물체마다니까. 이제 다시 하나의 물체에서 각 물체로 독립적으로 봐야 합니다. 각 물체 작용 R자임이니까. 오케이? 가속도는 이렇게 하나의 물체로 합친 다음 구하면 되고요. 이 구한 가속도를 토대로 R자임은 개별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얘 3kg짜리인데 A가 얼마야? 3m/s 제곱이라고. 그러면 얘한테 비록 내가 12N을 작용하고 있지만 얘한테 작용하는 R자임 얼마라는 거야? 3 곱하기 3. F는 MA 3 곱하기 3에서 얘한테는 9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오른쪽으로. 오케이? 슬슬 뭔가 머리가 아파오죠? 선생님 분명히 12N으로 당긴다면서요. 왜? 얘 B에 작용한 R자임은 9N이에요. 잘 봐. 이 12N이 R자임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내가 그냥 당긴다고 했어. 근데 B한테는 딸린 식구가 있어. 그게 누구야? A지. A는 그럼 A한테 A의 운동을 어떻게 영향을 줘? B가 실로 연결됐다며. 내 친구가 내 왼손을 당겨. 근데 내 오른손으로 그럼 A를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당겨줘야겠지. 아, 요 실이 B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 힘이 얼마라는 거야? 3N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방향이 반대야. 12N에서 3N 빼주면 9N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 요 실이 B를 당기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R자임 볼게요. A의 R자임. A도 분명히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R자임이 있어. 그럼 A는 왜 움직일까라는 거야. 왜? 내가 12N으로 B를 당겨서 에이, 나는 B를 당겼지 A를 당긴 게 아니야. A는 왜 움직여? 근데 B가 당겨주니까. B가 실을 이용해서 당겨주니까. 그럼 B가 실로 A를 당겨준 이 힘이 얼마냐라는 거야.
A의 경우는 M이 1kg, 가속도가 3. 그럼 F는 MA에 의해서 1 곱하기 3. 자, 이 9N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3kg 곱하기 3m/s 제곱인 거죠. 그럼 얘는 얼마겠어? 1kg 곱하기 3m/s 제곱. A에 작용한 R자인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A의 질량과 A의 가속도를 넣어줘야겠죠? A의 작용 R자임이니까. 그럼 이게 얼마야? 3N이라고. 어느 쪽? 오른쪽으로. 오케이? 이 줄이 B가 줄을 통해서 A한테 3N의 힘을 작용하니까 A도 가속도 3m/s 제곱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줄이 A를 어떻게 당긴다고? 3N으로 당긴다고. 선생님,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 연결된 또는 줄로 연결된 물체에서 그 줄이 연결된 물체들 있죠. 양쪽에 연결된 물체들을 당기는 힘은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문제 상황이 바뀌어서 줄이 A를 4N으로 당겼다. 그럼 줄은 마찬가지로 B를 4N으로 당깁니다. 그럴 때는 B를 내가 12N으로 당겼는데 줄이 B를 4N으로 당긴대. 그럼 그때는 B의 작용한 R자임이 12 빼기 4 해서 8N이 되겠죠. 요 문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모의고사에서. 요 문제 지금 이해 안 됐으면 다시 반복적으로 한번 이 강의를 시청해 보세요. 이 문제만이라도 예제 3번 정말 중요해요. 요거 제일 기본이 됩니다. 알았나요? F는 MA란 식을 각 물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물체로 실로 연결된 물체를 한 물체로 바꿀 수 있는지, 오케이? 그리고 실로 연결된 물체들의 속도와 가속도가 같은지, 또 실로 연결된 물체들, 그럼 그 실이 연결된 물체들을 동일한 힘으로 무조건 언제든지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는지,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 물체에 또 FMA라는 식을 또 쓸 수 있는지, 요런 거를 한 번에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FA, A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3N. 왜? 아까 말했지. A의 R자임을 구하려면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 해야 된다고. F는 MA잖아. 그럼 A의 질량 1kg, A의 가속도 3m/s 제곱. 그러니 1 곱하기 3 하면 3N. 얘는 3N. 선생님, 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나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굳이 안 써도 된다. B는 내가 12N으로 당겼지만 실이, 줄이 3N으로 당겼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빼주면 9N이 된다. 이 3N이 왜 가해지냐고 의아할 텐데 A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B는 줄 때문에 내가 만약 B밖에 없어. 막 혼자 B 혼자 있어. 그럼 12N 가해지면 R자임은 12N이 되겠지. 그때는 12N은 3 곱하기 A, 질량 3kg 곱하기 A에서 그때는 A가 4m/s 제곱이 되겠지만 딸린 식구가 생겨버렸잖아. 실 때문에. 그러니 B는 A도 딸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 와중에서 내가 12N을 가했지만 A한테 힘을 작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 실에 의해서 B가 반대 방향으로 당겨집니다. A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힘을 빼줘야 한다. 그래야 R자임이 나온다. 아셨나요? 예제 4번 볼게요. 예제 4번. 질량이 각각 1kg, 2kg, 2kg인 3개의 나무 토막 A, B, C가 있어요. 위에는 2개였는데 이번엔 3개입니다. 조금 더 어렵겠네요. 일단 지우고 한번 지우지 않고 그냥 이 아래에 한번 풀어볼게요. A, B, C를 실로 연결한 후 C를 10N 힘으로 끌어당겼대. 자, 먼저 그려볼게요. 작게 그려볼게. 공간상 A, B, C, A, B, C. 그리고 C를 당긴대. A, B는 A, B를 당기는 게 아니라 C만 당긴대. 나는 얼마?
10N의 힘으로. 근데 각각 1kg, 2kg, 2kg이래. 10N 단계인데 어떻게 할까? 실로 연결됐네? 한 물체로 봐도 됩니다. 문제는 나무토막 B의 작용 R자인과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하면이래. B. 야, 그러면은 B에 작용한 R자인과 가속도. 자, 먼저 가속도를 구해야 돼. 가속도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문제 풀 때 가속도 먼저 구해야 되거든? 가속도 어떻게? 한 물체, 한 개의 물체로 보라고. 그럼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질량 다 더해, 한 개의 물체. 5kg짜리 ABC 합친 거에 작용하는 R자임은 당연히 10N이겠지. 한 물체로 본다고 해서 이 힘이 바뀌진 않습니다. 10N인 건 기정사실이야. 문제 조건이야. 그럼 A는 얼마여야 될까? 여기 보이나? 오케이. F는 MA에서 어떻게 돼? 여기까지 보이려나? 10N. 오케이. 보이네. 여기까지는 10N은 5kg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0이지? 2m/s 제곱. 아, 얘네의 가속도 A는 2m/s 제곱이구나. 가속도의 크기. 그리고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가? V랑 A랑 다 같겠지. 모든 물체. 아, ABC 모두 가속도는 얼마야? 2m/s 제곱. 아, 가속도의 크기 구하래. 2m/s 제곱. 이런 문제 풀 때는 가속도부터 구하는 게 좋아요. 한 물체로 본 다음에. 자, 그 다음 B에 작용한 R자임. 선생님, 아까처럼 이 줄이 당기는 힘 계산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필요 없죠. 빠르게 풀어보면 R자임 구하려면 B에 작용한 R자임. B에 작용한 힘들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B에 작용한 그래서 최종적인 R자임이 얼마를 물었지? 그럼 B에 작용한 R자임은 F는 MA. B에 작용한 R자임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B의 질량 얼마야? 2kg. B의 가속도 2m/s 제곱. 2 곱하기 2는 얼마? 4. 그러니 FB는 4N.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이 줄들이 당기는 힘을 구하지 않더라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 줄들이 당기는 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야, 왼쪽부터 그냥 구해볼까? 왼쪽부터. 얘 A한테 작용하는 힘 뭐뭐 있을까? A는 왜 움직일까? 요 1번 줄이라고 할게. 얘는 2번 줄. 1번 줄이 A를 당기니까 ABC가 같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어디야 여기?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럼 1번 줄이 얼마 힘으로 당겨야 될까? A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구해봤더니 1번 줄이 당기는 힘밖에 없대. 그럼 1번 줄이 당기는 그 힘이 곧 R자 힘이겠지. 얼마겠어요? 1번 줄이 당기는 힘. 얼마겠어? 1kg 곱하기 2m/s 제곱. 왜? A의 R자 힘이 곧 1번 줄이 당기는 힘이잖아. 1, F는 MA. MA. 2N이야. 오케이? 야, 근데 아까 내가 위에 문제에서 뭘 했어? 이 줄로 연결된 양 끝쪽 물체들한테 줄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다. 하나의 동일 줄이 양쪽에 연결된 물체들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다? 마이크 켜져 있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1번 줄도 어떻게 할까? B를 2N으로 줄의 안쪽으로 당긴다. 뒤로. B 입장에서는 뒤로 2N 당겨진다. 야, 그럼 B에 작용한 R자임은 4N이래. 그러면 얘가 뒤로 2N 왼쪽으로 2N 가해지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2번 줄이 잠시만요. 방송이 나는데 잠깐 스톱할게요. 자, 미안합니다. 방송이 나와서 급하게 멈췄어요. 흐름이 좀 끊겼네. 어디까지 했지? 2번 줄이 B에 작용하는 힘들을 일단 구해보자. 내가 직접적으로 B를 당겨? 안 당기지? B에 작용하는 힘은 1번 줄이 왼쪽으로 당기는 거, 2번 줄이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 두 개밖에 없어.
근데 1번 줄이 왼쪽으로 2N으로 당겨. 근데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A, B, C 다 오른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R자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2번 줄이 얼마의 힘으로 당겨야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가 4N이 될까? 그렇죠. 보이나요? 6N이에요. 6N. 좀 작게 그래. 작게 써서 안 보일 것 같은데 6N입니다. 6N. 6 숫자 6. 그럼 2번 줄 동일한 줄 내에서 양쪽에 연결된 물체는 줄이 같은 크기로 당긴다며. 그러면 2번 줄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똑같이 6N이 되겠죠. 6N. 숫자 6. 자, 그럼 이제 C에 작용하는 R자임만 구해보자. C에 작용하는 R자임.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6N. 따라서 C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 오른쪽 4N. 자, 과연 맞는지 한번 볼까요? A에 작용하는 R자임 1 곱하기 가속도 2N. 1번이 2N 당기는 게 맞네요. 2번 B에 작용한 R자임 4N. 근데 1번 줄이 왼쪽으로 2N, 오른쪽으로 6N 당기니까 R자임 4N. 맞네? C 볼게요. 2번 줄이 왼쪽으로 6N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내가 10N으로 당겼어. 그럼 R자임은 오른쪽으로 4N. 근데 R자임 따로 계산해보면 질량 2kg, 가속도 2m/s 제곱. 2는 4. 오라. 즉 1번 줄과 2번 줄이 당기는 힘을 내가 옳게 구했네. 그쵸? 자, 이렇게 구합니다. 지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풀이 화면이 안 나와서 좀 놀랐죠? 시간 관계상 7번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해설을 찍긴 찍었는데 이거는 다음 차시에 새롭게 다시 해설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그리고 마지막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 차시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차시에 한 건 뭐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봤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제들 한번 풀어봤어요. 개념 이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예제를 좀 많이 풀어줍니다. 수업 중에. 그렇다 보니까 개념 배운 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무래도 예제 해설하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고민이 들어요. 이런 예제를 계속 풀어줘야 할지 아니면은 일단 진도를 빨리 뺀 다음에 예제를 다 마지막에 몇 개만 그냥 조금 적더라도 몇 개만 풀어줄지. 그런데 배운 다음 바로 예제를 풀어야 여러분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강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최대한 예제를 좀 많이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좀 사과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며 말이 계속 꼬이네요. 어쨌든 좀 이렇게 강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 거 참 미안하고요. 다음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